가난한 집안과 부자 가정,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방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서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부자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부자가 되려면 어떤 투자를 해야 하나요? 돈을 모으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하지만 부자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가난한 집안과 부자 가정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과 부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다루고 활용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부모님이 낯선 사람 너무 믿지 마라 라고 말했던 기억, 돈 문제로 친구나 가족이랑 얽히지 마라 라는 조언을 들었던 순간, 인간관계는 정이 중요하다고 배운 기억, 이런 가르침은 가난한 가정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인간관계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가르칩니다. 오늘은 가난한 집안과 부자 가정이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부를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깨닫고 부자의 길을 걷게 된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인간관계를 바꾸면 돈도 따라오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 사람을 조심해라 vs 사람을 활용해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 너무 쉽게 믿지 마라. 배신당할 수 있다. 돈이 걸린 관계는 조심해야 한다. 남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혼자 해결하는 게 낫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부자 가정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을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인간관계를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인맥을 만들고 사람들과 협력하여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사례, 이론자이라던 소상공인에서 네트워크 사업가가 된 강민석 씨. 강민석 가명 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직원도 최소한으로 두었고 마케팅도 직접 하면서 비용을 아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성공한 사업가 선배를 만나게 되었고 선배가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민석 씨,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활용해야 해. 그 후 그는 좋은 인맥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관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자신보다 경험이 많은 멘토를 찾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고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그 결과 2년 만에 그의 가게는 단순한 소매점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과 협력하면 10배, 100배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인간관계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 차이, 좋은 사람과 어울려라 vs 성장하는 사람과 어울려라. 가난한 집안에서는 좋은 사람과 어울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착한 친구들 만나야 한다. 성격 좋은 사람이 최고다.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을 곁에 둬야 한다. 반면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도 좋지만 중요한 건 성장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다. 부자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례, 이 평범한 직장인이 성공하는 인맥을 만들고 부자가 된 이유. 이진호 가명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며 열심히 살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경제적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사업을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었고 이 씨에게 함께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나는 사업 경험도 없고 지금 직장도 있는데 괜찮을까? 하지만 그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친구와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23시간씩 시간을 내어 사업을 공부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결국 2년 후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올인했습니다. 지금 그는 연 매출 50억 원을 기록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인간관계를 유지했으면
나는 여전히 월급쟁이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성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저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착한 사람만 찾을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차이, 도움을 받지 마라. vs 도움을 요청하라. 가난한 가정에서는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도움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혼자서 이겨내라. 하지만 부자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믿습니다. 사례 3멘토를 찾아 성공한 김성민 씨. 김성민 가명 씨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을 구했지만 월급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세미나에서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 사업가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 후 그는 그 사업가를 멘토로 삼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운영 방법을 배우고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창업에 성공했고 지금은 연 매출 80억 원을 기록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하지만 부자들은 배움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배울 사람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결론, 인간관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지금까지 부자와 가난한 집안이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방식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사람을 경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착한 사람보다 성장하는 사람과 어울려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 부자는 돈만 다르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다루는 방식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지금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인간관계를 바꿔 부자의 길로 갈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